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그냥 현재 뭐 상황은 이렇구나 이런 걸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찔끔 올랐어요. 뭐 제가 찔끔이라는 표현, 제 성격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 원래 뭐 감정적으로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뭐 엄청 슬픈 일, 진짜 엄청 슬픈 일이 있어야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뭘 하는데 진짜 많이 힘들어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일단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 4만 1000달러 위를 지지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 위주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상승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횡보 구간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 논리로 그냥 횡보 구간이니까 일단 4만 1000달러는 돌파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조시 라거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테더랑 스테이블 코인인 USDC도 당연히 쫓아가서 이제 똑같이 이제 값어치가 이제 하락을 했겠죠.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약간의 이제 반등이 있는데, 이번 달은 중요한 게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을 하거든요.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그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과연 뭐라고 언급을 할지도 주목을 또 해봐야 되고,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도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휴가철이 끝난 이후에 과연 그 코로나 백신 그 접종 맞은 사람 그 비율 대 코로나 전염자 비율하고 나눠가지고 아마 그것을 아마 고려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이번 달 아마 중순 무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이제 애플페이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뭐 거기에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뭐 직불 카드하고 연결되는데, 더 나아가서 애플페이까지 연결됐다. 예, 이 얘기가 나왔는데,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올 가을 말 정도, 올 가을 말 정도 이 기능이 연결될 거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프라는 더 깔리고 있고 명확성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앞으로 향후에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애플페이로 지불해서 크립토커런시를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샤오미 뉴스 때문에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반등했다, 뭐 아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언제나 이제 후행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죠. 꼭 약속이나 했듯이. 근데 중요한 건 샤오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어더 크립토커런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대시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코인으로 포르투갈에서 결제를 지원한대요. 뭐 모바일폰을 사거나 아니면 뭐 진공청소기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면 뭐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 근데 이게 엄청 뭐 중요한 뉴스다?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모호한 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가상자산하고 관련해서 다 전면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근데 샤오미가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의미는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산당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비트메인은 벌써 사라졌어야 돼요. 비트메인이 그렇게 많은 채굴기를 팔아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엔가 뭔가 반전이 되는 아마 그런 드라마를 아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이 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조하고는 좀 반대되는 지금 기조로 샤오미는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얘기가 여기 한 문장이 유투데이에 나와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시거나 그러면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커머스 기업들이 미래에는 은행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2019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뭐 현재 2년이나 흘러간 시간인데 그 이전서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커머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그래서 뭐 영상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게임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거기서 구독 서비스로 뭐 주기적으로 이제 좋은 게임 뭐 새로 발매하는 게임에 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구독해서 그냥 빌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하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아마존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자 쿠팡 쪽에 이사진이나 경영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마 누구나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커머스뿐만 아니라 쿠팡 이츠 거기다가 뭐 영상 서비스 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런칭해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단적으로 그냥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냥 뭐 상품을 중개 거래자가 되고 막 이런 뭐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은행을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라인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자 뭐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이제 드릴 거고 어쨌건 스트림의 큰 흐름은 맞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 뭐 크립토커런시를 채용했다 안에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루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하인드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뉴스와 진실된 뉴스를 구분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샤오미가 왜 중요하냐면 샤오미를 되게 허접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겠지만 전 세계 모바일 폰 시장에서 2021년에 자, 이 쿼터 들어서 12%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83% 성장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바일 판매량에서 삼성전자 다음에 2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애플이 2위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샤오미한테 밀려났어요. 14%대 17%로 3% 차이. 근데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많이 선전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 뭐 친중이다. 아니면 뭐 그 조선족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일을 한 적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가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저는 공산당은 싫어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리플 코인도 투자를 하지만 네오 코인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부인하지만 숫자를 쫓아가야 돼요. 예. 진짜 냉철하게 사상과 이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막 추구하는 빅브러더의 사회가치 자유민주주의도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라고 말을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껍데기를 쓴 사실은 중앙 집권화 쪽으로 점진적으로 감시사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뭐 그거는 나중에 대중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거고 뭐 탈세나 탈법이나 뭐 그런 게 지금보단 아마 훨씬 더 아마 사라질 거고 많은 사람들의 빅데이터가 중앙정부에서 다 그걸 차지해서 그게 아마 다 감시 체계 쪽으로 쓰여지는 어떤 그런 재료로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코인 이동 중지 제한에 업계는 난감하다. 금융당국 트래블률 시스템 구축한다. 예정대로 2022년 3월까지 말이 바뀌었죠. 토큰포스트에 이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올해 말까지 3분기 지나기 전까지 이게 확정되기를 바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뉴스를 가만히 민감하게 보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는 흘러가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9월 25일부터 거래소들이 트래블률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현재로선 그 전까지 트래블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에 국한된 얘기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미뤄진 것 같아요. 2022년으로 3월까지. 그래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외 거래소와의 고객 정보 제공, 공유를 위한 통일된 규칙 또는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앙정보 중개 결제 기관이 없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9월 25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줘야 된다. 2022년 3월까지란 얘기를 여기 하죠.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가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돼서 개인정보가 다 거기서 공유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사적인 가상자산 뭐 액수나 규모에 관해서 그게 공유가 되고 전 세계 정부가 그것을 공유를 하겠죠. 그래야 세금 체계도 만들 수 있고 트래블룰 시스템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에 관한 얘기를 딱 함축해서 이제 한 문장을 딱 던졌는데, 모든 사람이 CBDC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 연준 총재는 심각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만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CBDC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심각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만 그러한 솔루션을 CBDC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왜 CBD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세계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도 왜 카카오를 통해서, 일본은 왜 라인을 통해서, 왜 페이페이를 통해서 CBDC를 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왜 중국은 CBDC를 준비하는 게 뭐 알리페이나 위챗을 통해서 왜 그러니까 PBOC를 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 트위터를 통해서 CBDC를 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 중간에 매개체로 개체로 껴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중간에 왜 거기 껴있을까요? 결국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서 버블이 쌓였죠. 자산시장에 버블이 쌓였고 대차대조표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죠. 여기서 쉽사리 금리 인상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결국에 연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버블 장세가 저는 조금 더 유지돼서 넘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급작스럽게 테이퍼링 발언이나 금리 인상 기조를 올려버리면 결국에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준 자체가. 그랬을 때만 CBDC를 완성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연준 총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화폐 시스템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연준 총재도 이미 미리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BCHA가 XEC로 바뀌는데, 제가 바이낸스에서 예전에 오피셜하게 나온 걸 보면 그게 아마 오늘일 거예요. 8월 6일 날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전 세계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정도나 내일 넘어가지 않는 구간이 될 텐데, 이게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리브랜딩 돼서 100만 개로 1BCHA가 100만 개로 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수점 단위의 사토시 입출금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소수점 거래 지원의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더더욱 BTC 마켓의 경우 특히 원화 마켓에 비해 미미한 거래 대금을 고려할 때 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BTC 마켓 거래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무슨 의미냐면 BCH에서 리브랜딩 돼서 XEC를 개당 100만 개씩 받으면 이게 원화 마켓에서 상장돼서 거래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갖다 아마 장난을 좀 많이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한번 지켜보세요. 저도 약간 양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산불이 와일드파이어, 그러니까 산불이 이제 발생돼서 16,000명이 대피가 했는데 마을 전체가 지금 파괴됐다. 왜 얼마 전에 터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걸 진압을 못해서
거기도 산불이 되게 심하다. 호주도 산불이 되게 심하다. 그런 얘기가 지난 몇 년간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이게 식량난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에그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도화선을 붙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자, 어쨌건 뭐 가상자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그럴 거라고 이제 저는 중국에는 엄청난 홍수가 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 캘리포니아는 또 가물어가지고 또 이런 산불이 또 발생되고, 그리고 호라이젠이 저도 이제 뭐 3분기 내다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호라이젠에서 뭐 3분기 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3분기 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건데, 좀 애석하게도 4분기다라고 오피셜하게 이게 발표가 됐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쨌건 되긴 되죠. 젠두에 관해서 젠두 런칭과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3분기 내에서 4분기로 연기됐기 때문에 뭐 이게 한편으로 애석하긴 하지만 뭐 이거 어쩌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8월 달이니까 뭐 3분기 내라고 하면 9월 달인데 뭐 4분기래 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모피어스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모피어스 네트워크 플랫폼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호라이젠이.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살펴보고 좀 디테일하게 서머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예전에도 아마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골드만에서 예전에 이런 발언을 했었죠. 2022년 말까지는 요 정도까지 상승할 거야. 근데 이미 S&P 500 지수는 이거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훌쩍 뛰어넘었는데, 중요한 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자산 시장은 다 동일한 습성으로, 다 동일한 행태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을 한데, 연준 의장 바로 밑에 계신 분 있거든요. 바로 밑에 계신 분이 이런 발언을 했죠. 테이퍼링은 2022년 연말에 할 거다. 그러니까 요때쯤 테이퍼링 발언할 거고, 금리 인상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는 2023년 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얼마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갈지,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이전까지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시즌 종료라고 외치기보다는 조금 양적 완화, 거대 양적 완화를 기다리면서 조금 관망하는 입장에서 그런 뭐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관한 거는 제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연준 뭐 거의 뭐 2손가락, 5손가락 안에 중에 두 번째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이 차트랑 마저 떨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루한 어떤 그 횡보장, 힘든 장세이긴 하지만, 뭐 오전에 뭐 어떤 뭐 차티스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떨어져서 알트코인이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